1793년 프랑스는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왕은 처형됐습니다. 귀족들은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이름으로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가운데 하나였던 프랑스. 그 프랑스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두려워한 유럽의 왕들은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가 프랑스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안에서도 싸워야 했고 밖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혁명 정부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젊은 장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훗날 유럽 전체를 뒤흔들게 될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769년 8월 15일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의 아작시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코르시카는 원래 제노바 공화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68년 제노바는 코르시카에 대한 권리를 프랑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나폴레옹이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의 가족은 코르시카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어린 시절부터 코르시카의 정치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미래는 프랑스와 연결됩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로 보내져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는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독서량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와 군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니발, 역사 속 위대한 장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폴레옹은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785년 16살의 나폴레옹은 프랑스군 포병 장교로 임관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코르시카 출신의 젊은 장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의 특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를 수백 년 동안 지탱해온 질서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군에서는 신분과 출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위 장교 가운데에는 귀족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프랑스를 떠났고 군대에서도 지휘관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793년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툴롱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툴롱의 왕당파 세력은 혁명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영국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함대가 툴롱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혁명 정부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중요한 군항이 적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군은 툴롱을 되찾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24살의 젊은 포병 장교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툴롱 항구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 포병을 배치하면 항구에 있는 영국 함대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 지휘부의 일부는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요충지를 장악했고 포병을 이용해 항구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1793년 12월 영국군과 연합군은 툴롱에서 철수했습니다. 프랑스군이 툴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2일 나폴레옹은 여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앞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혁명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794년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포 정치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혁명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인 오기스텐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체포됩니다. 젊은 장군의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오래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풀려났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로 돌아갈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혁명정부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1795년 파리에서 국민공회에 반대하는 대규모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왕정 복고를 지지하는 세력도 이 봉기에 참여했습니다. 혁명정부는 봉기를 진압할 군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폴레옹이 선택됩니다. 1795년 10월 5일 파리의 생로슈 성당 주변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이 충돌합니다. 나폴레옹은 포병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군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나폴레옹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전쟁터에서 활약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파리에서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폴레옹은 사단장으로 승진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나폴레옹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1796년 3월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방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그의 군대는 강력한 정예군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식량과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상대해야 할 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군과 사르데냐, 피에몬테군이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오히려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적군이 서로 지원하기 전에 각각의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를 무너뜨리고 다음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했습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탈리아 원정은 나폴레옹의 이름을 유럽 전체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프랑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전장에서 얻은 깃발과 전리품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록하고 병사들의 활약을 선전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의 이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지쳐 있었습니다. 왕정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정치 질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프랑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젊은 장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폴레옹이라는 개인의 명성이 혁명 정부를 넘어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혁명이 나폴레옹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폴레옹이 혁명의 운명을 바꿀 차례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귀족의 특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만들어낸 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코르시카 출신의 젊은 장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툴롱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혁명의 숙청에 휘말렸다가 살아남았습니다. 파리의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젊은 장군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나폴레옹 자신도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장군에서 프랑스의 지도자로.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황제로. 하지만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정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던 젊은 장군 나폴레옹이 어떻게 정치의 세계로 들어가고 마침내 프랑스의 권력을 자신의 손에 넣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두 번째 이야기, 황제가 된 남자.